안녕하십니까. 다정한 이웃과 정다운 만남 있는 클릭이 사람 박대우입니다. 김자입니다. 지난해 5.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나 됐네요. 네, 전라북도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두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해 5.3일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4기. 전주시의회 송경태 의원은 시각장애인 출신 의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등원 첫날부터 송 의원은 장애인 편익시설을 지적하면서 뚜렷한 목소리를 냈다. 법과 제도, 특히 이 재원,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보듬어 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은 것 같아요. 송경태 의원과 함께 주목받은 또 한 사람. 군산시의회 배형원 의원이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 지역구 선거를 통해 당당히 군산시의회 입성했다. 민간 부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지가 되기 때문에 행정 인프라가 민간 부분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두 사람의 눈에 비친 민선 4기 출범 1년을 들여다본다. 반갑습니다. 전주시의회 송경태 의원님, 그리고 네, 군산시의회 배형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죠. 송 의원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전주시의회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군산시의회 의원 배형원입니다. 네. 벌써 두 분께서 의회에 입성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실 때 어땠습니까? 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즐거운 1년이 되셨는지 아니면 조금 힘든 1년이 되셨는지 송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예,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좀 힘들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좀 즐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힘들었던 것은 의장단 선거할 때에 그 이름을 투표용지에다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아마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오, 있어요. 저런.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네. 또 의회의 어떤 룰을 예.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한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같은 거 정책들을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행될 때 참 즐거운 마음인 것 같았어요. 네. 네. 배 의원님. 예, 저는 이 선거에 임하기 전부터 의회에 가면 무슨 일을 하겠구나 하고 많은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속기록도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했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공식적인 활동 또 제가 계속 해오던 시민사회단체 활동 또 그 학교 강의 뭐 이런 것들이 꽉 짜여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요. 네. 또 기존에 있던 그 의회 틀들과 공무원들이 행하던 그런 그 어떤 프레임들이 상당히 그 깨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책임감도 막중히 느끼고 있고 네.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출연을 하신 거는 시의원으로서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죠. 전라북도 기초단체 의원 중에서 장애를 가진 의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3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2분 말고. 맞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들이 언뜻 보기에는 우리 송 의원님은 물론 송 의원님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니까 잘 알고 있지만 장애가 지금 어떤 장애가 있는지 직접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시각장애인 1급입니다. 전혀 눈이 안 보이죠. 예. 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방송할 때는 어디 가서 발표할 때 지금 원고를 손으로 지금 점자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점자로 이렇게 손으로 더듬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때 저희를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은 손가락으로 지금 점자를 읽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편한 점도 있으시겠어요. 아, 그렇죠. 제가 의정 담당에서 발언할 때요. 예. 동료원들은 원고를 이렇게 본이라고 고개를 숙이지만 그렇죠, 저는 그렇죠. 예. 앞을 보고 하니까 저분은 네. 다 외우고 한 거 아니냐. 대단하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예. 점자 좀 배우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배 의원님은 지금 장애가 어떤 장애신지? 저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예. 좌하지에 장애가 있는데요. 예.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걷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 보조기를 착용하고 어려우셔도 그냥 불편할 뿐이지. 맞습니다. 예, 예. 그 군산 시의회나 전주 시의회에서 이제 1년 동안 활약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배 의원님부터 군산 시의회를 좀 1년 동안 평가를 나름대로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군산 같은 경우에는 뭐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문제점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미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예. 막 지금 꿈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도약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아요. 전에 있었던 방패장 유치 실패 문제랄지 또 새만금 내부 개발 문제랄지 예. 또 오랫동안 그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문제랄지 인구 감소 문제 또 앞으로 그 펼쳐야 할 그 미래지향적 대안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아이템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또 사격 연습장. 예. 예, 그럼 직도 또 문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예. 그젠가 저희 시장님이 그 국방부 관리들하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왜요?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식적인 약속이니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좀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송 의원님은 어떠세요? 1년 예. 동안 전주 시의회 평가해 주시죠. 전주도 역시 이제 경제가 침체하다 보니까 예. 시민들의 어떤 의욕들이 좀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민선 사기 들어서 천년전주 고도 만들기를 위한 어떤 정책을 플랜으로 걸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역동적인 힘을 불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여기 우리 민선 사기의 그 알찬 복지를 위해서 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우리 소외된 계층에게 많은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면에 또 좀 잘못된 부분들은 새로 이렇게 교정을 하고 정책 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시간 때우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송경태 의원님 하면 사실은 이 전주시 의회 그 첫 등원하는 날부터 그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받았느냐 하면은 등원하면서 사실 장애인의 어떤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1년 전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부인의 안내로 본회의장에 예. 이제 들어가신 거죠. 예. 예,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제일 중요한 의정의 꽃이 단상에서 의정 발언이거든요. 예. 네. 저 혼자 단상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서 유도블록을 좀 설치해달라 했는데 의정에? 그 이후에 이제 의정부에서 직원을 하나 파견해가지고 해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유도블록, 해결했어요. 네, 유도블록 건물 부분이 내 나오는데. 유도블록 나오는데 네. 저 당시에 살펴봤을 때 저게 잘못됐었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유도블록이 많이 잘못돼가지고 재시공을 했고요. 예. 엘리베이터 점자 안내도 처음에 엘리베이터의 잘못됐다는 그 겁니까? 문자판도 잘못 기재가 되고 내부 평면도도 점자 안내를 만들었지만은 보는 사람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공을 해라 해가지고 아마 다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1년 동안 의회 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이제 저런 점 여러 가지 많았을 텐데 특히 어려웠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자료를 점자로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제 개인적으로 개인 직원을 통해 가지고 워드 작업을 해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그 점역으로 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차제에는 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공해 줄 때는 점자물로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 시간도 벌고 그것을 더 분석해서 더 좋은 정책이나 이 재료를 좀 분석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별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배영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장애 때문에 어려운 점을 겪은 건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장애라는 게 제 삶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려움은 없지만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전화만 받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문제점들이 뭔가 또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은 들지만 뭐 장애 때문에 뭐 문제가 돼서 의정 활동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군산도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구도심, 신도심이 있는데 배 의원님 그 구가 구도심 쪽이잖아요. 예, 가장 구도심 지역인데요. 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예. 뭐 인구도 유출되기도 하고 예.
또 그 굉장히 그 지역이 예. 고지대를 끼고 있고 열악한 그런 주거환경 지역이라서 예. 참 힘이 많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양한 주민들과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일이 주민들과 만나서 그들 민원도 듣고 뭐 그 또 세밀히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또 이제 건의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배 의원님의 하루 24시간을 저희들이 스케치로 담아봤습니다. 예. 주민들의 또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예. 같이 보시죠. 여기 어디 시장입니까? 아, 여기가 그 명산시장입니다. 명산시장에 오신 상인들인데요. 아, 저기는 상인이 아니고 뭐 사러 오신 분 같아요. 제가 만난 김에 또 얘기도 들으시고. 아, 저기 그 노상 카페입니다. 주민들과 굉장히 친분이 깊어 보여요. 예. 서로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86이나 되셨는데 아주 미인이시죠? 네. 아,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은 10년 넘게 그 노점을 하고 계시는데 좀 똑똑해요. 아, 우리 지금 저기 나오는 서류들은? 서류들, 이 군산시가 요 사항들은 종합행정입니다. 그 제가 지역구에 있는 4개 동의 주요 사업들을 업무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 또는 그 자치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 그 종합행정 자료들은 머릿속에만 넣고 있으면 곤란하죠. 잊어버리기도 쉽고 또 처음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록을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마음을 갖고 성의껏 사회에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장애다 그런 걸 가지고는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죠. 나는 제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상관없이고 옛날 마냥 확 터갖고 좀 멋지게 촌 어머님들이나 이거 조금씩 갖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남도 상사도 하게끔 하고 이거 해야지. 주민들과 만나는 배 의원님 모습 보니까 그야말로 깐깐한 상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그런 말씀 들어도. 예, 그렇습니다. 예. 재래시장 개선 사업을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현재 그 지역에 그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한 군데 있고, 네.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는 595세대 정도가 아마 입주할 예정이고, 그 인근 지역도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정지구로 이제 곧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방식에 의해서 조만간에 이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그런 그 예상이 되고요. 또 군산시에서 지난 2월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랄지 또 그 제도를 마련한 문제랄지 이런 게 잘 정비가 돼서 조만간 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1년이지만은 사실 많은 현안 문제 그리고 많은 민원 처리 때문에 바쁘실 텐데요. 1년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의회 활동은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먼저 송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많이 있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의 질 향상 또는 이제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위한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저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우리 전주시 인구가 62만 6천 명에 50.6%인 31만 7천 명 정도가 여성이고요. 26.9%인 16만 7천 명 정도가 아동이에요. 그리고 약 8.6%인 5만 3,300명 정도가 어르신이고 장애인이 이 중에 4.5%인 2만 8,082명인데 이들의 어떤 복지 욕구, 이 인프라가 그동안은 산재돼 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해보자. 이 부분을 제가 좀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집행부 한번 짚어보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주시의 어떤 교통이 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1년 예산이 55억 들여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적 교통 약자인 이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들이 좀 안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 시내에는 시내버스가 398대가 있지만 저상버스가 단 한 대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도입을 해라. 그리고 전주시에는 861개의 간이 정류장 및 6개 승강장이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단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 예산을 들여서 예.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할 일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지난번에는 전주 시내에 한 3,500여 개의 어떤 볼라드라고 하는 이게 고약한 말뚝이 시내 곳곳에 박혀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보행에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고 예. 또 우리 시민들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민원을 저는 접수받고 이것 또한 법과 제도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치하고 시공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질책을 해서 그것이 시정되는 것이 참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송 의원님 활동하는 그 지금 의정 보고를 듣는데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자, 배 의원님 어떠세요? 그 저희들이 기초단체가 이렇게 시행되기 전에 보면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나? 또 기초단체 시작된 이후에도 또 의원들 그 사람들 뭐해? 시의원들 뭐해? 그런데 1년 해보니까 또 그것만도 아니죠. 예, 아주 뭐 문제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 어떻게 뭐 다 설명하기 그런 어렵고. 의미에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보람이 그 있어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이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작년 말로 보니까 24.6% 정도 되는데 예산이 좀 불효불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은 좀 자제를 하고 효율적으로 좀 써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관변단체랄지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을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사업만 감사를 좀 엄격하게 하고 좀 권세가 있는 의원이 아니고 권위가 있는 의원이 되려고 좀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이제 복지 문제인데요. 예. 지금까지 정부가 10%를 위한 복지에 주안점을 뒀다면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90% 국민에 대한 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민관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복지를 해야 돼요. 예. 좀 어려운 말인데 예, 그러려면 복지행정 전달 체계가 많은 그 혁신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1년의 그 의회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바쁘시게 지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또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계획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송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우리 사회적 약자층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민이 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불합리한 조례들을 하나하나 제정하는 것, 개정하고 제정하는 데 조례 개정. 예. 총력을 좀 기울일 계획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전 국민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앞서 우리 또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 단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니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정책이나 제도로 이렇게 반영을 못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좀 허락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도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 될 수 있도록 일익을 좀 담당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배 의원님은 가장 중점적인 추진 사업. 역시 저도 이제 복지 문제가 제일 우선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관이 민을 양육하고 키워서 업무의 파트너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올해 7월부터 행정 전산망으로 뜨는 그 복지 행망이 지금 가동이 되거든요. 여기에 복지 자원들을 많이 그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에 대한 조사를 할지 그런 것을 좀 시급히 서둘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시의원으로서 1년 활동하고 뭐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다 그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3년이 더 남았으니까 만 4년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나가면 야, 배 의원은 이런 의원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어떤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예, 이제 제 부모님이 예. 저를 키우실 때 예. 아주 잘 키워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 늦잠 안 지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새벽에 많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책도 좀 보고 뉴스도 보고 그렇습니다. 예. 뭐 일찍 일어나면 좀 성실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또 새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난다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예. 하여튼 그 국가에서 예.
지향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예. 일찍 돌아다니면서 참 저 사람 성실하구나 예.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성실한 의원이. 예. 네. 송 의원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저는 예. 뭐 큰 어떤 평가보다는 예. 우리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이 송경태 그 사람은 참 우리한테 편하게 해줬다. 예.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좀 나아졌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장애를 가졌으면서도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정말 썩는 미랄이 되시겠다는 그런 각오에 찬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앞으로 더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배 의원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저희 전라북도를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항해에도 비교하고 또 영국의 대문호는 셰익스피어죠. 인생은 연극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이렇게 세상은 다 무대고 그리고 모든 여자와 남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리고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이 말에 아마 공감을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연극의 힘은 크다는 말입니다. 또 연극이야말로 그 어떤 예술의 장르보다 그 영향력이나 가치가 뒤지지 않는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의 그 연극인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박동화 연극상인데요. 연극상이죠. 네. 올해 어떤 분이 수상하셨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전북 연극의 개척자 박동화 선생을 기리는 박동화 연극상. 그 10번째 수상자는 전주시립극단의 상임연출 조민철 씨다. 중견 연극인으로 오랫동안 지역 연극 무대를 지켜왔고 연출가로서 보여준 뛰어난 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조민철 씨가 그려가고 있는 연기 세계는 무엇일까? 연기를 하든 연출을 하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그리고 적어도 이 시대에 같이 고민해야 될 거리들을 같이 나누고 아픔을 좀 덜어주고 지역 연극에 대한 그의 고민을 함께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시립극단의 조민철 상임 연출자이신 예. 분인데요. 요번에 이렇게 큰 상을 받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전하셔야죠. 예, 무엇보다도 뭐 사실 제가 아직 차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열심히 한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더 공이 많으시고 저보다 연극 연륜이 더 깊으신 분들을 죄송하지만 잠깐 이렇게 순서를 양보받아서 이번에 송구스럽게도 또 영광스럽게도 이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감사드릴 뿐입니다. 네. 박동화 연극상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박동화 선생님은 1961년에 전북대학교, 지금으로 치면 기린극회라는 예.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동아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졸업생과 같이 활동을 하는 시기가 몇 년 있었고요. 64년쯤에는 완전히 독립을 해서 지금의 창작극회라는 단체를 완전히 독립해서 운영을 하신 그래서 어쩌면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연극이 시작되고 이렇게 새를 떨쳐나가기 시작하는 다리를 놓으시고 초석을 다지신 분이다. 그래서 연극계의 대부이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이고 그분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이 바로 박동화 연극상입니다. 박동화 선생님 생각하니까 등장인물 삐에로가 생각이 납니다. 연극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이렇게 제가 잘 노는 것을 보신 어떤 교수님이 연극장. 더 연극해라. 이번에 연극을 우리 과도 시작을 할 테니까 좀 너도 합류를 해서 해라. 싫습니다. 저 연극 힘들 것 같고 왠지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한 보름에 도망 다니다가 기어이 잡혀서 억지로 들어가서 한 것이 연이 됐고요. 사실은 뭐 조금의 다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조금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전북대 동문과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같이 연극하던 제 동기가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는 이제 목고지라고 하나요? 그 MT를 가서 제가 이제 지금 용담댐 그때 넓었던 그 천을 건너다가 쥐가 났는데 저를 구하려다가 그 친구가 대신 심장으로 저런 그 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제가 그래 이 친구를 대신해서라도 그렇고 나 평생 연극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 뒤로 이제 군대를 가서도 사실은 이제 문선대라는 데를 가서 군대에서조차 연극을 하면서 거의 한 해도 안 쉬고 지금까지 쭉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한 이 사반세기 정도 한 거죠. 예. 전라북도의 연극의 어찌 보면 역사라고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오디오만 딱 들어도 연극을 하는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제가 2년 반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전주 시립극단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예, 전주 시립극단하고 인연은 좀 기이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황토라는 곳에서 학생 신분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입단을 해서 있었는데 도저히 힘들고 어렵고 수입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잠시 말미를 달라. 내가 돈을 벌고 오겠다. 그러고 나와서 전북대 앞에 조그마한 그 당시에는 이제 호프집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생맥주집 통나무 이렇게 해놓고 그런 집 조그만 생맥주집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연극도 잊어버릴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대부분의 손님들이 연극하는 분들이 그리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도 아니고 연극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와라 너도 와서 아주 쭈뼛쭈뼛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잠깐 참았다가 돈 많이 벌어서 제대로 연극할래 하고 있는데 시립극단 어느 배우가 펑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만 잠깐만 와서 배워달래요. 참나 잘 지금 재미있게 잘 보이고 있는데 하면서 갔죠. 그리고 배웠죠. 뭐 그리고 나서 바로 연출을 하나 맡아라. 단무장을 해라. 기왕에 온 김에 그냥 눌러 앉아라. 그것이 89년 일이에요. 어느 작품 제목인가 다시 돌아와 거울 앞에서나 그렇지 다시 돌아와 연극계에 푹 빠져버리다. 그동안에 출연하신 작품 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연출하신 작품 헤아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전주 시립극단 상임 연출이 되고 나서는 무대 위에 그렇게 설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에 용서하지도 않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박동화 선생님을 기리는 작품을 연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로 오시기 전까지의 과정이 작년에 1탄 에서 공연이 됐고요. 끝나지 않았다던가. 그리고 올해는 독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주에 오셔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돌아가시기까지 과정을 그리는데 그 박동화 선생 역을 또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 작품 위에 또 13일날 공연될 작품도 있죠? 이건 이제 전주 시립극단에서 해마다 정기 공연 2편, 그리고 기획 공연, 그리고 나머지는 소극장에서 행하는 소극장 시리즈라는 작품을 3-4편씩 하는데, 올해 이제 소극장 시리즈 넘버 1 해서, 라이어 2탄, 그 후 20년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아주 재밌는 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연습을 하는 우리 배우들의 모습도 한여름 지금 이제 덥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인 영어 라이어 그 연습 장면을 저희들이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거기 등장 인물도 소개해 주시죠. 난 이 집안의 가장이야.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 거죠. 보다시피 우직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거짓말쟁이.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친구로 등장하는 사람은 그 위층에 새들어 살고 있는 아직 친구지만은 이 친구 아주치도명이라는 지금 주인공하고 다르게 약간 소심증이 걸려있는 그런 친구. 여기는 전해요 지금. 그리고
그 부인 역을 맡고 있고요. 사연아 씨. 지금 연습 과정에서 지금 다 갖추지 못하고 지금 뭐 집신 같은 것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형진이 안 돼요. 왜 가는 거야? 탁탁하는 거 아니야? 시종 아마 굉장히 웃음 속에서 이 작품을 쭉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살짝 엿봤는데, 이 더운 날에 정말 열심히, 재밌겠어요. 지금 연습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이 배우들의 표정만 봐도 굉장히 유쾌한 작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라이어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뭐 라이어 이 작품은 그 서울에서 지금도 공연이 행해지고 있고 예매율 100%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꽉꽉 찼는데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인심 쓰듯이 한 번만 잠깐 와서 하고 휙 가버려서 이 작품 재밌으니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타진을 하고 그의 허가를 득해서 저희들이 좀 긴 시간 동안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전주 시민에게 이렇게 지금 이 라이어라는 작품의 특성들을 알려주고 재미를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예. 현재 시립예술단이 시립합창단 있고 시립극단 있고 또 다른 시립교향악단. 시립교향악단 있고 그러죠. 시립극단은 단원이 몇 명이고 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 월급이라고 그러나야 돼? 예. 왜냐면 전주 시립극단은 조례, 예. 전주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예. 30명으로 정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22명이 예. 저 포함해서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월급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비하면 정말로 예전에 비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판에서 돈이 없어 단 하루에 한 끼를 먹었던 그 시절에 비하면은 많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단원들의 연령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조금 상근이잖아요. 예. 상근이잖아요. 예, 예. 상근이라 하면 그 책임져야 되는 생활비. 네, 글쎄요. 상근이 이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사실 보수 얘기가 안 됐는데요. 연극하면 예전부터 참 배고픈 직업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이 연극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요, 선생님. 예. 사실은 이제 저희 연극을 지망했던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언제까지? 10여 년 전까지. 그래서 한 극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면은 50명까지도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명도 안 와요. 그리고 그나마 며칠 있으면 다 갑니다. 왜? 보니까 월급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것 같고 무언가 하여튼 뭐 대접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해야 할 일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 일에 5년, 10년을 투자를 해서 비전이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요새 젊은이들이 아주 영특해서 거기까지 가다 보면은 여기는 계속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쉬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벌써 상당히 횟수가 오래된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이제 연극영화 관련 학과가 생겨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런데도 별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대와는 달리, 우리 연극에 그나마 관심이 있는 이 지역 젊은이들을 몽땅 4년 동안 담았다가 서울로 유출을 해버리는 이런 배출구 형태를 띄워버려서 오히려 직접 교류나 그리고 대학생들이 연극을 관심을 가지고 주로 이제 극단을 찾아오고 했던 이전 현상까지도 더 오히려 악화를 시켜놓은 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산학협력 학생들이 현장에서 적어도 1, 2학년 때는 학교에서 탄탄히 기초를 다지고 3, 4학년쯤에는 지역연극하고 연계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교생 선생님 실습 나가듯이 반드시 어느 기간에는 현장에 나가서 너희들이 어느 극단에서 같이 뛰어서
실전 경험을 쌓아라. 이런 식의 유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방금 지적하신 연극영화과 학생들의 서울 진출, 예. 또 그거를 담당하는 교수진도 서울에서 오셨고, 예. 또 그런 빨대 현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연극영화과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 그냥 단순히 드라마예요. 연극과지 연극영화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사실은 뭐 영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혹시 나쁘실랑가 몰라도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극은 우리 인류 역사와 거의 태동이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시작하자마자 제의식을 갖추는 데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예. 그런데 영화라는 자체는 사실은 현대문명,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필름에다가 어떤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발명이 되고 나서야 시작된 연극의 사생아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주도가 영화 주객이 쪽으로. 전도가 돼서 네. 영화가 주된 인물이고 연극이 공급처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도 저는 이게 그닥 기분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순수 기초예술이 가지고 나중에 그걸 산업화를 꾀하고 더 나머지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산업에 이바지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주가 과연 그러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연극하고 영화하고 연계 이것은 거의 지금 없지 않나. 사실 이 지혜방에서 연극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쉽지만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을 떼지 못하는 연극이 갖고 있는 매력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극에 몸을 담고 계신 건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위 전주 시립극단 상임 연출이라면 잘 나가는 연극인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대 위에 안 서면 아파요. 제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서야지. 그러니까 무당이 구슬하면 아프듯이 굉장히 몸이 아프고 찌뿌둥하고 뭔가 안 한 것 같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그래서 한 번 딱 하고 터뜨리고 발산하고 나면은 그리고 한 1년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연극의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현장성이죠. 관객하고 긴밀한 직접적인 그 호흡 주고받음. 제 침을 이렇게 마치 은혜로운 담비처럼 바다 이렇게 하는 듯한 그 관객들의 직접 반응이 제 일거수일투족에 아주 일희일비하듯이 관객들에게 아주 세세한 반응을 줄 때 그때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연기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그걸 시무룩한 반응이 아니라 박수를 쳐주실 때 그때는 내가 지금 고생을 했지만 잘하고 있는 짓이구나 이게 이런 희열을 느끼기도 하죠. 네, 조민철 선생님에게 연극은 바로 그분이네요. 예. 그렇죠. 문예예술 지원이라는 커다란 정부의 지원 정책 저희들이 언급했으면 좋겠지만 당장 이제 전주 시립극단이니까 전주시로부터 또 전라북도로부터의 어떤 정책 배려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예. 맞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사람들 지금 배우로 치면 역량이 뛰어난 배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시립극단뿐이 아니라 이 지역 연극이 굉장히 좋은 연극을 만들어내는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저희가 이제 특히 시립극단 같은 경우는 고른 연기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민간극단에서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그 멤버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극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나서 여력이 됐을 때 나머지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절대적인 존재이자 또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여타의 아직 미진한 지원을 훨씬 덜 받고 있고 못 받고 있는 나머지 단체들을 일구고 살피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려면 지금보다는 조금 일단
처우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작비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저희 1년 내내 제작비 전체를 합해도 어느 지역에 한 작품 제작비 정도에 그치거나 그보다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작품 수를 올리고 있어요. 7개를 올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립극단, 관리극단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7편을 올린다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태프진으로부터 다른 도움을 청해야 될 사람들한테 항상 마음의 빚을 지고 살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원들의 복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작 여건 개선 요거 정도만 해결이 되면은 뭐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네. 이제 13일 막을 올리는 그 라이어에도 이제 많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와서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연극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 가지고 연극판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와 또 이렇게 연출하시는 우리 조선님들 같은 지도자들과 또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정말 신명나는 연극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에 최고로 꼽히는 질병이 뭔지 아시죠? 눈병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눈병인데요. 예. 우리가 많이들 다래끼라고 하는 것도 이 눈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눈병 걸린 사람한테는 좀 당황하지 말고 손도 자주 씻으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는 눈병 그러면 아폴로병 그래가지고 네. 눈이 빨개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자외선에 눈병을 일으키는 그런 유해 요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걸 막으려면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